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국가유공자법을 이미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이 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이나 등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법 적용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유공자라고 이미 하더라도 그리고 그 보상금, 이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국가유공자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이런 보훈급여도 이제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반납 처분을 해서 그렇게 환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대 범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국가유공자가 된 이후에 되고 나서 중대 범죄인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범죄라고 하더라도 무한히 확장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기본 요건인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민간인 신분에서 순수하게 민간인 신분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에 군 입대를 하고 나서 다음에 군에서 참전이라든가 군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때 그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이 군인이었을 때 저질렀던 것도 아닌 군인 신분 이전에 순수한 민간이었을 때 저질렀던 그 범죄가 중대범죄인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서 국가유공자법 79조에 해당하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 법 적용에서 배제가 되고 이미 받은 보상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근간에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그에 대한 결정이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관련된 법령은 국가유공자법 79조와 관련한 해석의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입대 전 범죄 사실로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제외는 위법 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가 군 입대 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실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보훈급여금 반납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지난 1970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1970년에 입대했습니다. 1970년에 입대했고 이듬해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를 하다 부상을 입었고 200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1970년에 입대했으니까 1968년 군대 입대하기 전인 1968년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보훈처는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배제 처분, 적용을 배제하고 이미 받은 보상금 반납해라. 환수 조치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본 국가유공자법 그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환수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훈처는 그동안 A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는 처분도 내렸다. 이 A씨는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을 전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배제가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예외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적용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법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인, 경찰 신분을 갖추었을 때를 그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군 입대 전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A씨, 1970년에 입대를 했고 그 전인 1968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군인이 아니었을 때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A씨는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적용 대상자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제 대상자에 원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A씨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 고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다소 이제 모호했던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적용이 된다는 요건을 갖추고 나서 예외적으로 배제 사유가 됐을 때 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되는 그런 요건인 군인 신분이었을 때이어야 되는 것이고, 군인 신분 이전인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행정심판위원회 그 행정심판 국장도 얘기했듯이 이 행정심판 사건의 이 결정으로서 이 국가유공자 배제가 되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